침대 위에 비스듬히 누워 매혹적인 자태를 뽐내는 한 여인. 바로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에두아르 마네의 1863년작 올랭피아인데요. 올랭피아는 전시되자마자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나쁜 쪽으로 말이죠. 엄청난 비난과 야유는 물론 그림을 훼손하려는 사람까지 있었죠. 때문에 그림은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옮길 정도였습니다. 그림이 이토록 욕을 먹게 된 건 바로 그림 속 누드의 여인 때문인데요. 사실 올랭피아가 등장하기 전까지 누드화는 대부분 신화 속 여신을 그린 것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현실에서 만날 수 있을 법한 평범한 여인의 나체로 그림 속에 등장한 거예요. 신화라는 갑옷을 벗어던진 마네의 누드화는 외설적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올랭피아는 시대의 금기를 깨면서 새로운 미술의 장을 열었죠. 그런데 이렇게 시대를 뒤흔든 마네의 그림을 더욱 충격적으로 패러디한 현대미술 작품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위에 빼곡히 덮은 수많은 글자들, 그리고 그 틈으로 보이는 올랭피아와 흑인 하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작품은 프랑스 현대미술가 아네스 티르노에의 올랭피아 2입니다. 마네의 올랭피아를 새롭게 재해석한 것인데요. 천박한 여성의 몸을 당당히 그리면서 금기를 깨트린 마네의 그림을 수많은 글자들이 뒤덮고 있죠. 그림에 쓰인 글자는 12세기부터 현재까지 여성을 지칭하던 프랑스어를 모은 것인데요. 그 중엔 여성을 규정짓는 편견이 담긴 노골적인 표현도 들어있습니다. 작가는 독특한 작업 과정을 통해 이러한 낙인의 메시지를 작품에 담았는데요. 그림 위에 문자를 쓴 게 아니라 화면 가득 문자를 먼저 쓴 다음 남아있는 빈 공간에 그림을 그려 넣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속 여인은 빼곡히 적힌 단어의 틈을 비집고 또렷이 보이는데요. 여성을 지칭하는 그 어떤 단어도 사실 여성을 온전히 정의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티르노에는 문자를 활용해 시대를 뒤흔들었던 마네의 작품을 한층 더 파격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문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과 결합하며 시대의 금기에 도전하고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지금 그렇게 시대를 뒤바꾼 문자와 여성의 관계를 다룬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 열리는 올랭피아 오디세이, 문자와 여성, 총체적 예술의 거리에 서다인데요. 마네의 작품을 패러디한 티르노의 작품은 물론 고대부터 현대까지 문자와 결합된 다양한 미술 작품과 기록물을 실물로 만나볼 수 있어요. 이 거대한 포스터 작품도 그중 하나입니다. S라인을 뽐내는 아름다운 뒤태, 포효하는 듯한 고릴라 얼굴. 이 포스터는 1989년 뉴욕의 거리 곳곳에 기습적으로 붙여져 화제가 됐는데요. 심지어 포스터가 던지는 메시지가 꽤나 묵직합니다. 여성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들어가려면 옷을 벗어야 하는가? 미술과 현대미술 섹션에 있는 여성예술가는 5% 미만이지만 누드화의 85%는 여자를 그린 것이다. 미술계의 불편한 진실을 냉철하게 꼬집고 있죠. 바로 익명으로 활동하는 여성 예술가 그룹 게릴라 걸스의 작품인데요. 19세기 프랑스 화단을 이끈 거장 앵그르의 작품 그랑드 오달리스크를 패러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이 남성의 성적 판타지를 충족하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휘어 있다는 것이죠. 과도하게 비틀린 신체와 비현실적으로 매끈한 피부. 하지만 게릴라 걸스는 이러한 남성들의 시선을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여인 얼굴 대신 험상궂은 고릴라 얼굴을 붙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이러한 게릴라 걸스의 의도는 굵은 글씨체의 문구와 만나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요.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게릴라 걸스와 협업하여 특별히 제작한 한글판 포스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성미술 운동의 시초가 된 이 기념비적인 작품이 한글로 재탄생했죠. 이처럼 문자를 활용한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세상을 바꾼 예술작품들. 이러한 변화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자를 배우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던 여성들의 오랜 노력으로 가능했는데요. 제2 전시실에서는 바로 이렇게 글을 배우기 위해 노력한 여성들의 기록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을 비롯해 세계 각지의 여성들이 남긴 다양한 편지와 일기, 기록물을 살펴볼 수 있죠. 정갈한 궁체의 손글씨가 돋보이는 이 책. 1800년대의 중국의 영웅담 소설 소무충정록을 한글 궁체로 한 땀 한 땀 옮겨 쓴 것입니다. 한글이 창제된 건 15세기였지만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인식 때문에 양반들은 한자를 고수했다고 해요. 때문에 한글은 일반 백성들, 어린이, 그리고 여성의 글자로 쓰였는데요. 한글은 한자보다 배우기에 훨씬 쉬웠기 때문에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쓰는 등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됐죠. 가까운 나라 중국에도 여성들만의 문자가 있는데요. 세계 유일의 여성 전용 문자인 여서입니다. 여서는 중국 후난성의 소수민족들이 사용하던 문자로 오직 여성들 사이에서만 전해져 온 문자인데요. 꽃무늬가 아름답게 새겨진 이 책자는 3조서로 결혼한 지 3일째 되는 날 신부에게 보내는 선물인데요. 결혼한 언니의 행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결혼식 축사와 매우 비슷하죠. 이 밖에도 이번 전시에서는 프랑스 최초 여성 기자가 쓴 여성 참정권 선언문의 초고, 19세기를 대표하는 여성 소설가의 편지 등 다양한 옛 여성들이 남긴 기록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문자와 여성의 관계를 다루는 이번 전시. 단순히 여성의 문자를 이야기하는 데 머물지 않는데요. 과거 사회적 소수자였던 여성처럼
지금 현 시대에도 다양한 소수자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코다라는 제목의 마지막 전시실이 아주 특별한데요. 이탈리아어로 꼬리를 뜻하는 코다는 특별히 추가된 종결부를 의미합니다. 이곳에선 프랑스 개념 예술가 소피 칼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가만히 바라보는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80대 노인까지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한껏 바다를 감상한 뒤 뒤돌아선 그들의 표정은 참으로 복잡 미묘합니다. 여기엔 엄청난 반전이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평생 단 한 번도 바다를 본 적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몸이 불편하거나 산악지대에 사는 등 바다를 볼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작품은 지금 이 시대의 소외된 자는 누구인가 생각해보게 하는데요. 언어와 문자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오직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만으로 이러한 의미를 전달하죠. 이번 전시는 이처럼 여성의 문자에서 시작해서 문자를 넘어선 소통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전시는 모두를 위한 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전시 설명 패널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5개 국어로 함께 설명돼 있고요. 심지어 수어와 점자,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쉬운 설명글, 시각 약자를 위한 큰 글자까지 준비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서가 새겨진 자수 손수건을 포함해 전시품을 활용한 3개의 촉각 테이블과 묵점자 촉각제까지 따로 마련돼 있는데요. 덕분에 비장애인은 물론 시청각 장애인도 큰 불편함 없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방문하실 분들을 위한 관람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는 상설 전시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쐐기 문자, 이집트 문자 등 평소에 접해보기 어려운 고대 문자도 직접 볼 수 있고요. 문자의 발전 과정까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보고 난 뒤 관심이 생기신다면 함께 둘러봐도 좋겠죠? 그리고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건축 자체도 남달라요. 마치 두루마리를 쭉 펼쳐놓은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송도의 랜드마크로 손꼽히는 만큼 전시 관람 후엔 박물관 주변을 산책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번 전시는 10월 8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언어와 문자의 아름다움을 느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번 전시 절대 놓치지 마세요.